자, 지난주에 이 JTBC 뉴스룸 단독 보도 이후에 계속해서 피해가 일파만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이번 사태는 지난달 24일에 8개 종목의 주가가 동시에 하한가를 찍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종목들이 대부분 굉장히 좀 건실해 보였던 종목들이었던 겁니다. 특히 그중에 하나는 3년 넘게 장기간 우상향만 했습니다. 이랬던 종목들이 전일 대비 30% 가까이 떨어지더니 이 순식간에 시가총액 총 8조 2천억 원이 증발한 겁니다. 그런데 이렇게 하한가 기록한 종목들이요, 주가 조작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. 이 과정에서 연예계, 재계 유명 인사들도 이렇게 대거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. 더 큰 문제는요, 사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이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이 피해를 떠안은 개미 투자자들입니다. 이들의 피해는 산정조차도 힘든 상황입니다. 자,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서 한 가지의 딱 질문이죠. 임창정 씨는 피해자냐 아니면 공범이냐. 자, 본인도 투자한 돈 30억을 날렸다면서 나도 피해자다라고 일단 주장은 하고 있는데, 자, 부인이죠. 이 같이 방송에 요즘 자주 나오시는 이 서하연 씨와 함께 조조 파티라는 걸 참석했다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? 일단 지금 임창정 씨뿐만 아니라 한 1,500명 넘는 투자자들이 이 주가 조작 일당에게 돈을 맡겼다고 알려진 상황입니다.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그 맡긴 돈이 1조 원을 넘어섰다는 겁니다. 그 조입니다. 그 조. 예.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주식으로 굴리는 돈이 1조가 넘었다면서 기념해서 한 파티가 조조 파티인데요. 이 파티가 열린 곳이 이제 투자자들의 수수료를 결제했던 마라탕 식당인데 지금 이 조조 파티에 임창정 씨 부부가 참석을 한 겁니다. 일단 수사당국에서는 이 식당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그런 상황인데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그럼 주가 조작단과 연루가 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이 생긴 거죠.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닐 그렇죠. 거예요. 아니니까요. 이제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임창정 씨 측에서는 당시에 저 날이면 주식 투자에 관한 협의,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를 이제 개시하지도 않았을 때고 지금 일단은 이 소위 말하는 주가 조작의 주범이라고 의심된다는 이 라더견 투자자문사 대표가 함께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추진하기로 논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송년 행사 모임에 게스트 자격으로 초청받아 간 것이지 내가 주최 측 일원은 아니었다. 내가 아직 주식도 투자하기 전이었다. 지금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. 자, 지금 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12월 2일의 조조 파티였습니다. 자, 그런데 임창정 씨가 그 이후에 12월 31일에 무슨 또 행사에도 또 갔다는 거잖아요. 사실 이 행사에서 나왔는 그 영상은 조금 더 구체적인 영상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. 저도 이제 이 영상을 봤는데 이게 12월 31일 날 이제 고액 투자자들하고 같이 있는 모임에서 이제 임창정 씨가 거기서 이제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. 임창정 씨가 이야기했는 게 제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가 번 모든 돈을 쟤라고 이야기합니다. 쟤는 라광현 대표겠죠. 라 대표에게 다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라 대표에게 투자해서 수익을 낸 사람, 그러니까 라 대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과연 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라는 의사의 표현 아니냐라고 이제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오늘 임창정 씨 측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원칙적으로 라 대표에게 투자해서 수익을 낸 사람들이 모인 자리다. 그 모인 자리에서 자신도 돈을 많이 내겠다라는 의미인 거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내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다. 이렇게 팽팽하게 의견이 지금 대립되고 있는데요. 사실 검찰에서는 이 앞뒤에 있는 내용들을 분명히 알 거 아닙니까?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피해자보다는 공범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질 것이고 그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뭐 축사에서 기쁜 마음에 어떤 말을 전했다면 여전히 피해자의 위치에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요. 요 앞뒤에 있는 영상들 조금 더 검찰에서 유심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번 주가 조작 사건의 가장 핵심 인물이 바로 라더견 그 투자 자문사 대표인데 방금 승현님 말씀하신 그 임창정 씨가 그 행사장에 가가지고 제가 번 모든 돈을 쟤한테 다 줬어요. 라 대표한테 다 줬어요. 이게 뭐냐면요. 보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투자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앞에서 바람을 잡는 그런 모습처럼도 비춰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모두 한 통석.
자, 일단 계속 영상이 나오고 있지만 임창정 씨는 여전히 나는 게스트였을 뿐이고 피해자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임창정 씨의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임원 명단을 봤더니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일단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있는 사람이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라더견 투자자문사 대표 그리고 전직 프로골퍼로 영업 총책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 안모 씨입니다. 이 둘이 일단 지금 많이 이 주범이라고 지금 많이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이 안모 씨 같은 경우 강남에 한 4곳에서 5곳 정도 스크린 골프를 운영하면서 친분 있는 투자자, 잠재 투자자들 대상으로 골프 레슨 같은 걸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이 안 씨의 골프장들 중에서 이 라더견 전 대표가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거나 아니면 라더견에서 현 대표이사인 변모 씨가 사내이사로 등기가 돼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이게 약간 한통속처럼 보인다라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전직 프로골퍼라는 안 씨, 그다음에 라더견 전 대표, 그다음에 현 대표인 변모 씨, 이 사람들이 임창정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사내이사로 지금 이름을 올린 겁니다. 어허. 그러니까 일단 사건 관계인들은 회사 등기부등본을 보면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들이 지금 임창정 씨 지금 회사에 등장을 하면 예. 이게 과연 임창정 씨가 단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. 이에 대해서 이제 임창정 씨 측에서는 이 라 씨가 갑자기 이 회사에다 투자를 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케이블 방송국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케이블 방송국의 대표가 아까 말한 프로골퍼 안 씨, 그리고 변 씨다 보니까 투자자 측 자격으로 사내회사로 온 것일 것이다. 온 것일 것이다라는 겁니다. 적어도 약간 추측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임창정 씨 측에서 좀 더 명확한 해명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보통 이럴 때 이제 연예인 걱정만큼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없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임창정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이 수십억 지금 마이너스고 피해를 받고 한다지만은 이미 강남에 빌딩이 몇 채다 이런 또 얘기가 있었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지금 임창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하는 거 그거 다 약간 연기다 이런 식의 글입니다. 그래서 임창정은 그 압구정동에도 건물이 몇 채가 있고 파주에도 건물이 있고 그래서 압구정동에 있는 그 건물만 팔아도 빚은 물론이고 이번에 주식으로 잃은 것도 다 갚는다라는 이제 글이 올라왔어요. 그래서 연예 기자 출신의 좀 유명한 유튜버죠 이진호 씨가 이 문제를 다뤘는데 거기서 이제 임창정 씨한테 인터뷰를 했더니 임창정이 이제 팔쩍팔쩍 뛴 겁니다.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어렵냐면 내 자식 같은 저작료를 다 팔아넘길 정도였다. 내가 그런 건물이 있으면 무슨 걱정이냐. 파주에 사옥이 있는 거는 맞다. Yes, I am 그 회사에 사옥이 있는 건 맞는데 그것도 이미 은행에 저당이 너무 잡혔어서 내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이준호는 아마도 임창정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자, 승현님께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.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. 승현님 보시기에는 임창정 씨가 피해자인 것 같습니까? 아니면 또 다른 공범 중에 한 명일 거라고 보십니까?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. 만약에 저 앵커 재산 30억이에요. 30억을 다 저한테 주식을 아무리 잘 투자한다 해서 저한테 다 30억을 맡기겠습니까? 통장 맡기고 휴대폰 맡기고 모든 1인 매매를 저는 조지 소로스한테도 안 맡길 거예요. 이걸 맡겼다는 거는 분명히 우상향 곡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 자기 재산 다 맡길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분명히 이 라광련 일당들이 적어도 주식을 우상향 곡선을 하게끔 만드는 특단의 조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미필적 인식이 있는 거 아닌가? 미필적 인식이 있다면 적어도 공범자의 역할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말씀.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지만 그런 부분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계속 전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. 이렇게 정리하고요.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.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